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한국 비빔밥 문화와 삼국지 개념 혼돈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에서 중국 고전소설치고 삼국연의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. 삼국연의. 한국에서 이 삼국연의는 중국 그대로 이제 번역한 책들도 있고, 또 그 작가들이 이문열이나 황성열 등 유명한 작가들 자기 버전으로 쓴 책들도 많습니다. 또 애니메이션, 게임, 만화 등등을 통해서 경제 창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최근에는 한국에서 가장 강의 예술이 뛰어난 설민석 강사가, 이분이 설민석 강사인데, 이분이 삼국지라는 이제 책을 써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제 강의 섭외가 들어왔는가 봅니다.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분이 이화여대에 가서 삼국지 강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고 학생들한테 첫 질문이 뭐였냐면, 제가 쓴 삼국지는 역사일까요? 소설일까요? 이렇게 질문합니다. 그래서 밑에 학생들의 소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소설입니다. 이렇게 대답하죠. 자, 제가 삼국지 재해석이라는 걸 시리즈로 이제 몇 편이 아니고 이제 5, 60편 썼는데, 제가 만약 중국에 가서 강의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. 제가 쓴 삼국지는 역사일까요? 소설일까요? 이렇게 질문한다면 쫓겨날 겁니다.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.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. 왜 성립 안 되냐? 첫째, 당신이 무슨 자격에 의해서 삼국시대 역사를 쓰냐? 두 번째, 당신은 역사와 소설도 분간 못하면서 무슨 여기 와서 강의를 하겠다냐? 이렇게 쫓아낼 겁니다. 자, 이 삼국지란 지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간자체로는 이렇게 쓰고 본래는 이것입니다. 자, 이 지라는 건 뭐냐? 위에 선비예요, 선비. 예, 선비. 밑에 마음이죠. 그러니까 선비 마음은 뜻이죠. 그러니까 우리 동지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, 동지란 이 뜻.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 말씀변을 붙이면, 선비 뜻에다 언변을 붙이면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진수란 사람이 쓴 삼국지는 역사책이 되죠. 중국에는 예를 들어 귀주 통지하면 귀주성의 역사고, 길림성지하면 길림성의 역사가 되고, 연변에도 연변 존속 자치주지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것이 그 자치주 역사죠. 제가 한국에도 보니까 경산도지, 전라도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근데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네이버 선생은 이 삼국지 개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냐? 이렇게 해석합니다. 역사서 정사 삼국지 혹은 역사소설 삼국지연의. 이 해석대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삼국지라는 개념은 역사서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서 이 정사 삼국지란 말이 나오는데,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.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정사 삼국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. 사마천이 사기를 비롯해서 한서, 후한서, 그 다음에 당서, 예? 후당서, 이런 등등이 역사서들을 이제 권위로 선정해서 24사라고 그럽니다. 수많은 역사서 가운데 권위가 있는 걸 고른 게 이제 24사인데, 이렇게 정리하지, 정사 삼국지, 중국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. 그럼 왜 한국에서는 이 진수의 삼국지 책을 한국에서 번역 출간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정사 삼국지 이렇게 답니다. 왜 이렇게 하냐면, 그냥 한국에서는 삼국지 하면 이게 무슨 역사서인지 소설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사 삼국지라고 다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이게 피곤한 작업이에요. 자, 삼국지는 그렇고
중국의 수호전이라는 책이 있죠. 소설. 근데 한국에서 이 수호전을 번역 출간하면 제목을 뭐라 하냐? 수호지라고 합니다. 수호지.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. 중국의 수호 역사란 말이 없거든요. 그런 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순수 중국의 그 문학 소설책인 수호전을 갖다 한국에서 수호지라고 번역 출간합니다. 자, 이것이 이제 그 중국의 그 수호전인데, 수이구传이죠, 수이구传. 근데 한국에서 수호지, 이렇게 번역 출간합니다.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. 자, 그리고 10여 년 전에 중국의 그 유명한 이중텐 교수가 CCTV 백과강단, 빠이자 장탄에 나와서 그 핀상고란 강의를 합니다. 핀상고.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출간되는데, 자, 이분이 하대 그 중국에서 유명하니까 한국에서도 그 이중텐 교수의 책을 많이 번역 출간했습니다. 저만 해도 10여 종의 책을 이제 소장하고 있는데, 한국에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? 책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. 이중텐이 삼국지 강의. 자, 이중텐이 삼국지 강의하면 이것을 중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중텐 장 삼국지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? 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중텐은 그 진수의 삼국지 역사책을 강의한 걸 됩니다. 이건 왜곡이죠. 왜 그러냐면 이중텐 교수는 백과강단에 나와서 이 진수의 역사서와 또 나관중이 소설을 대조해 가면서 어떤 것은 역사사실이고 어떤 것은 문학적인 각색이다. 또 어떤 부분은 그 나관중이란 천재적인 문학가에 의해서 강령이 뻥튀기 돼가지고 조조는 어떻게 나쁘게 매도되고 유비는 어떻게 좋게 부각됐냐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조조를 재평가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. 때문에 이중텐이 삼국지 강의 이렇게 하면 이거 표현 잘못된 겁니다. 그래서 자기네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하고, 그러면 이 나관중이 삼국연이 본래의 전칭은 삼국지 동속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삼국연이 아니고 삼국지 동속연이 이게 책 제목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수의 역사서, 그러니까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이 삼국연이라는 소설 쓸 때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나타난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이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. 역사소설을 어떻게 쓸 것이냐. 그래서 제목을 삼국지 동서연이라고 단 것은 진수의 삼국지라는 책을 참고했고, 또 삼국시대 이후에 이 나관중이라는 사람 이 책을 쓸 때까지 천여 년 동안 중국에서는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장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돈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꾼들이 이 삼국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분이 이제 취합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그러니까 진수의 삼국지 역사서와 이런 이야기들을 결합해서 쓴 것이 소설입니다. 근데 중국에서 이게 삼국지 통소연이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하죠. 그래서 현대 중국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합니다. 진수의 역사서는 그래 삼국지 쌍고지라 하고 나관중의 역사소설은 삼국연이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 아주 깔끔하죠. 혼돈될 것 없습니다. 자, 이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 인기 있는 고전 소설을 그 여러 작가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여러 버전으로 써냅니다. 그럼 어떤 패턴이 있냐?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.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연변에서 여행 사업을 했는데 한 번은 한국 관광객과 중국 사람들이 술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. 근데 한국 분이 자기 술잔 비우고 이제 상대에게 권하는, 그래서 제가
그 말씀드렸죠. 중국에는 이런 관습이 없다.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그 금병매 보니까 서문경이 뭐 자기 자를 비우고 뭐 상대에 이런 권하더라.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 문화인 줄 알았다. 이 중국 문화에 없는 것을 이 한국의 작가들이 자기 그 한국에 없는 문화를 갖다 여기다 더 씌워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게 중국 문화가 아니냐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. 이것은 왜곡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그 많습니다.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한국 학계, 국학계에서는 뭐 하냐 그게요. 예를 들어 수호전 갖다 수호지라 뭐 역사서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 출간을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. 수호전이라야지 수호지라면 안 되는 이런 정기도 없고 또 수호지라 하면 그거는 더 그 한심한 거고 또 삼국지 하면 거기 뭐 역사도 되고 소설도 되고 왜 이럴까? 제가 그 답을 찾으러 애써 봤는데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봤습니다. 아 이것은 한국의 비빔밥 문화의 전통이 아니냐. 비빔밥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. 이 삼국지 이 지 속에다가 뭐 역사도 집어넣고 소설도 집어넣고 한때 비벼놓으니까 이것이 뭐 역사인지 소설인지 분간 안 된다는 거죠. 비빔밥 패턴. 그래서 뭐 수호지와 수호전도 한데다 막 비벼놓고.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중국의 고전을 갖다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널리 그 전파하고 뭐 이런 건 좋지만 근데 최소 한도로 개념 정리는 돼야 되지 않겠냐.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와 유비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? 그 나관중이라는 천재적인 문학가에 의해서 어떻게 조조는 뭐 간사하고 기회주의자고 그런 나쁜 인물로 전락되고 유비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부각됐냐. 그 조조와 유비의 진짜 모습을 찾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